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스캠프 강의를 맡은 김용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서 이제 그 겨울에 처음으로 예비 중학교 1학년으로 유스캠프를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첫 회 유스캠프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짧게나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회가 새롭고 또 영광입니다. 저는 유스캠프를 그 이후로 6년 동안 계속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회 정도 참석을 하지 못하고 그 외에는 다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유스캠프에 이렇게 매년 참석을 하면서 유스캠프에서 들려주신 마인드 강연, 또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조언들로 사실 제가 그것을 기반으로 이때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배운 여러 가지 마인드들로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까지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배운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도전이란 말을 너무 자주 들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도전해야 한다. 또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도전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텐데 실제로 도전을 진짜 하면서 살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오늘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에 계속 도전해 오면서 한 번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도전인가? 내가 진짜 도전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새롭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하던 것 말고 새로운 것만 한다고 해서 그게 도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례로 어떤 친구가 저에게 제 후배인데요. 학교 후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 제가 어느 좀 좋은 회사에 또 좋은 국제기구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형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줬습니다. 지원해봐. 지원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통해서 네가 이력서도 써보고 면접도 준비해보고 하는 것들이 너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지원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얼마 뒤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그때 그거 지원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 지원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지원 안 했어? 물어봤더니 제가 영어 성적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뭔가 석사 학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지원자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원을 안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분명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었을 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발을 내딛고 싶었을 텐데 그 친구가 스스로가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나는 이걸 지원해도 떨어질 거야. 혹은 나한테 있는 상황들이 내가 이것을 도전하기에 여의치 않아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타당한 생각이지만 과연 그것이 도전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내게 있는 조건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내가 하는 것들이 또 나에게 있는 능력들이 다 모든 게 갖춰졌을 때 하는 거는 사실 도전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그건 도전이 아니라 시도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거지 그건 도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도전은 나한테 어떤 조건이 없고 내가 비록 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더라도 한 번쯤 발을 내딛어 보는 것 저는 그게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비록 뭐 내 커리어를 위해서 큰 도전을 하는 거든 아니면 매일매일 시험을 보거나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 작은 일들 속에서도 내가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장벽들 또 내 스스로에게 있는 형편들이나 능력들을 뛰어넘고 어떤 것을 해보는 것 저는 그게 도전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또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간다거나 아프리카에 가고 또 IT도 가고 이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또 국내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나는 새로운 것에서 항상 도전해. 나는 새로운 환경에 나를 놓는 것을 좋아해. 나는 항상 도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서 저도 이게 진짜 내가 그동안 해오던 것들이 진짜 도전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한번 해외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해외에 그냥 잠깐 짧게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가서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다녀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는 해외에 파견을 하는 인턴을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한 회사에서 자기들 해외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턴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네 국가에 파견하는 인턴을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집하던 국가가 인도, 터키, 베트남, 칠레 이렇게 네 국가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얼핏 보기에는 베트남은 베트남어를 해야 되고 터키도 터키어를 해야 되고 칠레도 스페인어를 해야 됐었는데 저는 이제 영어랑 프랑스어 조금 할 줄 알았어서 그러면 인도로 가면 되겠다. 인도는 영어를 쓰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인도를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인도를 지원을 하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이 인턴 프로그램을 받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학교의 경력 지원 센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 인도 지원하신 거 맞죠? 그래서 네, 인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센터에서 전화 주신 분께서 그러면 혹시 힌디어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힌디어는 전혀 할 줄 모르는데요. 꼭 힌디어를 해야 되나요?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회사에서는 힌디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와서 면접을 보러 오십시오. 이메일이 왔는데 그 이메일에 이제 면접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면접을 시작하면서 번역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힌디어 번역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뭐 힌디어 번역 시험에 그냥 백지 내고 올 수도 없고 이거 해봐야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면접 안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저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런데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 여기서 이제 면접을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면접에서 여기서 힌디어 시험을 본답니다. 근데 저는 힌디어를 전혀 할 줄 몰라서 그냥 면접을 안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아니야 그냥 가봐. 면접을 보는 것도 경험이고 또 혹시 모르지 네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 네가 모르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가봐라.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면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아니다 다를까 면접장에 딱 들어가서 처음 이제 면접을 관리하시는 분께서 저희한테 주셨던 게 힌디어 종이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를 10분 내에 번역을 다 하세요. 그러고 실제 면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저랑 같이 인도 지원한 이제 다른 분이 한 분 더 계셨고 이제 터키, 베트남, 이제 칠레 이렇게 지원한 분들께서 다들 이렇게 쓰는데 저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짜 처음 보는 글자였어요. 물론 제가 인도를 가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 봤던 글씨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었던 그 글씨들이 그대로 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 인도를 지원한 분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그냥 백지를 내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백지를 낼 순 없다 내가. 백지를 내는 대신에 뭔가 다른 걸로 어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힌디어를 할 줄 모릅니다. 솔직히 주신 것들 아무것도 번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인도는 힌디어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족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부족 언어 위에 공통어인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힌디어를 하는 사람을 뽑더라도 어차피 현지에 가서 다른 데 출장을 가게 되면 그쪽 언어를 쓰는 사람을 다시 구해야 될 텐데, 그러느니 전체 공통 언어를 하는 영어를 쓰는 나를 뽑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글을 거기다가 남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고 왔는데 저는 당연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잘 쓰시고, 또 제가 듣기로 이 옆에 지원하셨던 분이 인도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러고 대학원을 지금 인도 관련 인도어 학을 대학원을 하고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김용희 씨 합격했으니까 이제 며칠부터 출근하세요,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왜 내가 됐지? 분명히 인도 힌디어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했고, 그분이 굉장히 힌디어를 열심히 잘 적는 것 같다는데 왜 내가 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출근을 해서 이제 왜 제가 됐는지를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 회사에서는 인도 사업이 사실 불투명했던 거예요. 인도에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부장님이랑 인턴 한 명, 이렇게 두 사람을 파견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실제로 파견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인도 사업이 한 2달 정도 있다가 취소가 되고, 저는 몽골로 파견을 가게 돼서 몽골에서 6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많이 알게 된 것은, 내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이 회사에서 인턴을 뽑는다, 또 4개 국가에 파견을 나간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냥 저에 대한 것 뿐인 거예요. 나는 영어를 할 줄 알지, 나는 힌디어를 못해, 나는 힌디어를 들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라. 저는 그 사안들만 가지고 그럼 나는 안 되겠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면접을 아예 안 보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외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알아보려고 했어도 그 회사에서 인도 사업이 취소가 된다, 취소가 돼서 다른 나라로 파견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제가 모르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면접을 보기 전에 나는 힌디어를 못하니까 나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면접도 안 가야지 해서 면접을 안 갔으면 아예 떨어졌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하에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쉽게 판단을 내리고 쉽게 포기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맞으면 도전하고 맞지 않으면 포기하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또 내가 아는 것은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요소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내가 실제로 이곳에 가는 것이, 또 이 직장에 지원하는 것이 괜찮은지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보고 재보고 계산해보는 대신에 그냥 실제로 발을 한번 내디뎌 보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이제 우리끼리 청소년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포럼이었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가 참 좋더라고요. 행사가 참 괜찮았고, 또 이 행사를 조직한, 이 행사를 기획한 곳에서 같이 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하자마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계속 사이트에 들어가서 채용 공고가 날 때까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내가 한번 찾아가 보자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뭐 지금 비록 채용 공고가 안 났지만 사람이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 뭐 그만두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회사의 사정을 아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찾아가 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제가 그때 행사 때 같이 일했던 분과 이야기를 해서 그 NGO, 그 행사를 기획했던 NGO의 사무총장님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총장님 제가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하시고 계신 일들이 재밌을 것 같고 저도 같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사무총장님이 우리 사람 안 뽑는데? 우리 별로 이렇게 특별히 사람을 뽑을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필요해 주시면 또 인력이 필요하시면 생각나시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출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해보니까 실제로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또 우리가 지금 코이카에서 하는 인턴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용희 씨가 그 인턴으로 같이 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용희 씨 월급도 코이카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일이 내가 실제로 거기서 사람을 뽑는 줄도 모르고 또 그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줄도 몰랐지만 내가 한 발을 내딛어 봤을 때 내가 그 총장님을 만나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나를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나를 뽑아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마 그 회사에서 채용 공고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마 그 중간에 이미 제가 거기를 지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또 그때는 나는 그냥 학교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 혹은 뭐 내가 다른 일을 해야겠어 이런 저런 이유들로 그 NGO에서 일할 수 없었겠죠. 그러고 나서 사실 그 NGO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6개월이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제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어떤 기반이 저한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석사학위는 개발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학이라는 학문은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많은 나라들이 사실 다 한국처럼 잘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학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유스코 해외봉사단원으로 부르키나파소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이 개발학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현지의 상황도 보고 특히 그곳의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나랑 다른 곳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나마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평등한 삶, 또 좀 더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조금 영양실조에 걸리지도 않고 이런 기아에 허덕이지도 않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학문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 학문을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제가 대학교 때 이 학문을 저에게 개발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는 영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뒤로 이제 일도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석사를 위해서 내가 영국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 이렇게 그걸 지원을 이제 막상 하려고 보니까 제가 대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서는 대학교 성적 체계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테지만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자면 이제 100점 만점이면 제가 대학교 평균 평점이 한 75점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 대학교 졸업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으로 나왔는데 막상 이제 제가 석사에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던 그 영국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개발학으로 가장 좋은 대학교예요. 그래서 그곳에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 내가 지원해봐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때 다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 네가 가지고 있는 형편들로 너를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지원해봐. 네가 모르는 것들이 언제나 있잖아. 한번 지원해봐. 하나님이 너한테 예비하신 것들을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안 좋은 성적이었고 제가 되게 뒤늦게 지원을 했거든요. 되게 거의 지원 마감 직전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이력서처럼 또 어떤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를 써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이렇게 써냈어요. 급하게 써냈는데 그러고 나서 써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와서 또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영국에 오실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또 의문이 들었어요. 왜 됐지? 이 성적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이제 저를 뽑아주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그 교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학교는 성적을 잘 안 본다. 우리 학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그 사람이 이전에 했던 일들이 이제 우리랑 잘 어울리는가, 또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일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를 더 보지 우리는 성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놀랐던 거는 그런 대학들이 대부분 성적으로 제일 먼저 이력서를 가르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거를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없었거든요. 학교에 전화해 볼 수도 없고 제가 그 당시에는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이제 남미에 있는 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그쪽의 어떤 사정이나 상황을 알 수 없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비록 영어 성적도 딸리고 또 내 학부 성적은 너무너무 안 좋은데 도저히 이 학교에 올 수 없는 성적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전까지 내가 걸어온 길들 또 내가 했던 일들을 하나씩 쌓아 오시면서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또 내가 학업을 계속한다거나 혹은 내가 직장을 잡는다거나 이런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사실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먼저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내가 이 일에 뛰어들면 내가 이걸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나를 먼저 계산을 해보게 돼요.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산해보고 또 내 능력을 생각해보고 이 일을 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프로세스죠. 여러분들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다. 또 내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 라고 한 번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일들 앞에서 내 발을 한 발 내딛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질 거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언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고 계신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길 앞에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내 능력을 재보고 이런저런 조건들을 고민해 보기 전에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한 발 내딛어 봤을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한 번쯤 내가 항상 옳지만은 않구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더더욱이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해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쉽게 좀 더 수월하게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그런 것을 이루기에 조금 더 나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여러분들이 있는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있는 분야에서 가장 쉽게 도전하고 쉽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